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매일 내가 당연하게 여기던 모든 게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외계 기술처럼 느껴진다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세상? 아니면 병원에서 주사기 바늘 하나를 끓여서 몇 번이고 다시 쓰는 세상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들이 바로 그런 상상조차 하기 힘든 두 현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반도라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가는 남과 북의 일상. 이걸 거대한 정치 담론이 아니라 북한군 운전병이었던 강민국이라는 한 청년의 눈을 통해 아주 생생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그가 직접 겪은 경험들을 따라가면서 두 사회의 시스템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죠. 맞아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 지점이에요. 거시적인 체제의 차이라는 게 그냥 뉴스에 나오는 그런 딱딱한 단어가 아니거든요. 내가 아플 때 가는 병원, 매일 쓰는 물건, 주말에 떠나는 여행, 그리고 저녁 식탁 같은 아주 구체적인 일생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강민국 씨의 증언 하나하나가 두 시스템의 현실을 보여주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지표가 될 겁니다. 그럼 그 강력한 이야기의 시작점부터 따라가 보죠. 그의 목숨을 위협했던 정말 끔찍한 의료 경험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북한 군병원에 위험으로 입원했는데 군의관이 직접 만든 링거를 맞아야 했다고요. 네, 자료에 묘사된 걸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투명한 유리병 안에 정체 모를 이물질이 둥둥 떠다니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세상에, 자기 몸에 들어올 링거에 이물질이 떠다니는 게 보인다니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요? 그걸 결국 맞았다는 거잖아요. 네,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그날 밤 예상대로 체온이 39.5도까지 치솟고 거의 사경을 헤맸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다음 날이에요. 군의관이 와서 어제와 똑같은 바로 그 링거를 다시 놓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걸 또 맞으라고요? 이건 치료가 아니라 정말 자료에서 본인 스스로 생체 실험에 가까웠다고 표현했던데 그 말이 정말 정확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 순간 이건 아니다. 여기서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 손으로 직접 링거 바늘을 뽑아서 병원을 탈출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건이 결국 그의 탈북 결심으로 이어진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거죠. 와, 한 사람의 인생 경로를 완전히 바꿔버린 사건이네요, 정말. 그렇죠. 이건 단순한 의료사고나 자원 부족의 문제를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군인에게조차 기본적인 위생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건 국가의 자원 분배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이거든요. 주사기 하나를 끓여서 재활용하는 게 당연한 현실. 이건 국민의 생명권을 대하는 국가의 근본적인 철학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생체 실험 같던 경험이 남한에서의 첫 경험과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돼서 덮인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하죠. 북군 수도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북에서 자신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던 그 위험이 단 2알의 약으로 깨끗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약 2알. 북에서는 목숨을 걸고 탈출해야 했던 병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화 충격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피를 뽑는 주사기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의료 장비가 일회용이라는 사실이었죠.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것. 근데 그게 충격이었다는 거군요. 네, 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는 이렇게 회고해요. 북헌이었다면 내 병명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죽었을 것이다. 한쪽에서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체계적인 치료와 위생이 당연한 권리인 현실. 그걸 온몸으로 깨달은 순간이었던 거죠. 그 의료 경험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인데 자료를 보면 남한에 와서는 정말 사소한 물건들에서도 비슷한 충격을 계속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특히 남한 제품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 사례가 있지만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믿기 어려웠던 건 바로 쓰레기통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그냥 물건 버리려고 쓰는 한글이 쓰인 평범한 플라스틱 쓰레기통 하나가 집에 있으면 부유층으로 인식된다는 게 솔직히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버리는 용도로 쓰는 물건이 누군가에게는 과시하는 부의 상징이 되는 역설이죠. 이건 극심한 결핍 사회에서 폐기물조차 어떻게 지위의 상징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비슷한 예로 그 삼성 로고가 박힌 MP3가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엄청난 선망의 대상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공식적인 통제를 뚫고 들어간 외부 세계의 브랜드가 사람들의 욕망과 인식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 정말 그렇네요. 그런 작은 물건 말고 좀 더 거대한 규모의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금강산 관광지구에 현대건설이 지은 건물들을 북한이 해체할 때에 일하여 20년 가까이 비바람을 맞은 텐트천에 접착력이 그대로 살아있고 건물 볼트에는 녹 하나 쓸지 않은 걸 보고 북한 주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요. 네, 심지어 오일뱅크 주유소 건물 하나를 폭파 해체하는데 무려 1달 반 이상이 걸렸다고 하죠. 한 달 반이요? 네, 너무 튼튼하게 지어서요. 아니 이게 무슨 최첨단 반도체 기술 같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볼트, 천막, 건물 짓는 기술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첨단 기술의 격차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재 과학, 정밀 가공, 품질 관리 같은 아주 기본적인 산업 역량, 그러니까 기초 체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건 선전구호나 정치적 의지로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하긴 남한에 와서는 그런 기술들이 일상 곳곳에 녹아있으니 매일이 충격의 연속이었겠어요. 무인 편의점에서 바코드라는 개념을 몰라서 1,2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를 여러 번 찍어서 8,600원에 결제했다는 에피소드는 좀 웃기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기술 충격 중에 최고는 단연 내비게이션의 존재였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는 북한에서는 실시간으로 길을 안내해주는 기술이라는 건 거의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니까요. 내비게이션이라. 정말 우리는 운전할 때 공기처럼 쓰는 기술인데 말이죠. 그 기술 격차가 결국 이동의 경험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군 운전병으로 복무할 때 강원도에서 북쪽 양강도 해산까지 가는데 3일에서 4일이 꼬박 걸렸다고 하죠. 네,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오래 걸릴 구간이 아닌데도요. 대부분이 비포장 산길인데다 곳곳에 있는 수많은 검문소를 거쳐야 해서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길도, 제도도 모든 걸 막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남한에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보다 훨씬 먼 거리를 고속도로로 단 4시간 반 만에 주파한 거예요. 4일과 4시간. 이건 단순히 시간이 단축됐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처음엔 시속 100km로 달리는 속도 자체의 공포심마저 느꼈다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회의 역동성을 결정하는 인프라의 차이예요. 열악하고 통제된 교통망은 물자와 정보의 유통을 막아서 경제를 마비시키고 동시에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억제하는 아주 효과적인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거든요. 아, 그렇죠. 반면에 남한에서는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까지 갈 수 있었던 경험이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하잖아요. 통제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직접 체험한 거네요. 그렇죠. 고속도로와 항공망은 단순히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르는 걸 넘어서요. 사회 전체의 혈액순환을 담당하고 또 가능성을 창출하는 기반 시설입니다. 그 기반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렇게 의료, 기술, 이동의 자유까지 엄청난 차이를 경험했는데 사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매일 마주하는 식탁에서 나타났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가장 원초적인 부분이니까요.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는 음식물 쓰레기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식량 부족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건 어떻게든 다 먹으니까요. 과자 봉지에 유통기한이 찍혀 있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대목도 인상적이었어요. 포장만 멀쩡하면 그게 언제 만들어졌든 먹는 게 당연한 사회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유통기한이나 음식물 쓰레기 같은 개념은 사실 풍요의 선물이에요. 자원의 과잉 공급과 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갖춰진 시장 경제를 전제로 하는 개념들이죠. 만성적인 결핍 상태에 있는 계획 경제에서는 애초에 형성되기 어려운 생각의 틀입니다. 그래서 남한 식당의 셀프 코너를 처음 봤을 때 그 충격이 정말 컸다고 하더라고요. 밥과 반찬을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원하는 만큼 가져다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역시 잘 사는 나라는 다르구나 하고 감탄했대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감정도 느꼈다고 하죠. 다른 손님들이 그렇게 가져간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남기고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고요. 네. 풍요에 대한 경이로움과 그 풍요 속에서 이루어지는 낭비에 대한 안타까움, 그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이었겠네요. 어쩌면 그게 두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원을 대하는 가치관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일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합니다. 아주 작은 지점이지만
두 사회 시스템이 개인의 내면에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그런데요, 이렇게 수많은 물질적, 기술적 충격을 겪은 강민국 씨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건 따로 있었다면서요. 그건 물건도 기술도 아니었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라고 생각해요. 그가 남한에 와서 법과 제도를 배우면서 알게 된 한 가지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된다는 사실 말이죠. 맞습니다. 그는 자신이 북한이라는 체제에서 탈출했고 남한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망명한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일종의 난민처럼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가 남긴 말이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나는 쫓겨난 난민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이곳의 국민이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듯한 감동을 느꼈다고요.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충격이었겠는데요. 그렇죠. 물질적인 풍요나 기술적인 발전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건 두 체제가 개인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차이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철학적 차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한쪽 체제는 개인을 국가나 당이라는 거대한 집단의 부속품으로 여깁니다. 개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다른 한쪽은 아직 이곳에 도착하지도 않은 저 너머에 있는 개인에게조차 당신은 원래부터 우리의 구성원이다 라고 선언하며 법적 정체성과 권리를 미리 부여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개인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군요. 시스템의 시작점부터가 다른 셈이네요. 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념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개인의 존엄성을 어디에 두는가에 대한 시스템의 근본적인 설계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민국 씨가 느낀 해방감은 바로 그 차이를 온몸으로 받아들인 순간의 감정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강민국 씨의 눈을 통해 정말 두 개의 다른 행성을 여행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이물질이 둥둥 떠다니는 링거와 약 2알, 부의 상징이 된 쓰레기통과 공기처럼 쓰는 내비게이션, 4일이 걸리는 길과 4시간 만에 주파하는 고속도로까지. 네. 이 모든 생생한 대비들은 단순한 생활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는 걸 넘어서요. 국가라는 시스템이 한 개인의 존엄성, 안전, 자유, 그리고 가능성을 얼마나 다르게 정의하고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들이죠. 그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이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 얻어야만 하는 특권이 될 수 있다는 현실. 이 거대한 격차는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시스템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네요. 맞아요. 그의 시선을 통해 우리 자신의 일상을 낯설게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이뤄냈고 또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무심코 사용하고 버린 일회용 물건은 무엇이었나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 한 번 쓰고 버리는 편리함이라는 개념 속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다른 세상의 현실과 우리 사회가 이룩한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